오늘 또 특별히 좋은 날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오늘 성명서를 낭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 교단의 감독회장을 비롯해서 교단에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권과 정권은 불가근 불가원이라. 지난 5년 전 코로나라는 괴물은 이 나라는 물론 온 세상에 통용되어 오던 기존의 가치체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놓은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살게 한 이후 더 이상 그 코로나 이전으로는 회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헌 이후 3개월 사이에 이 나라는 30벌의 탄핵 중독에 걸린 야당 입법 폭주와 이에 기생한 일방적인 언론 방송 등의 편파 방송으로 인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등의 설상가상으로 5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 등이 서로 온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65년 전 4.19 학생의거는 4.19 행진곡 2절과 3절 가사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부정부패 등 썩은 잔재에 뿌리 뽑자라는 양심적인 학도병들의 한거였고, 두 번째로는 공산당을 뿌리채로 뽑자라는 노랫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피를 흘릴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희생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당시에 4.19 혁명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척결이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작금의 주사파, 용공 세력이 곳곳에 득세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국을 목도하며 목회만 줄에게 오던 우리들은 교권과 정치가 불가근, 불가원해야 한다는 애정을 담아 지난 3월 25일 감리의 거룩성 회복 협의회에 속한 9명의 목회자가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후인 3월 27일 교권을 가진 12분의 감독들이 감독회의 이후 지난 3월 27일 시국선언한 목회자 9명 각 개인 앞으로 유감 및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감독회의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감거협의 공개질서 무응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입법 독재를 휘두르며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에게 성경에 등장한 연자적인 쓴소리를 내야 할 교권을 가진 분들이 도리어 시대적인 조리에 편성한 권력에 기울어진 듯한 처사를 보며 우리는 최소한의 의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감거협 명의로 지난 4월 1일 시국 관련 개별 행동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그 공문에 반발하여 우리 입장 및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후로 한영석 행정기획실장에게 3월 31일 감독회장 면담을 카톡으로 요청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획실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가 선언한 정당한 표현의 의사마저도 폄하하고 모 국회의원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언사 등으로 감리의 구성원인 우리의 의사를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3월 25일 시국선언을 하기 훨씬 전 이미 감독회장의 행보가 기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03시 15분 비상계엄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등 비난 성명서를 한국 교단 중에 가장 먼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그런 감독회장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감독회장으로 선출해준 감리의 구성원의 뜻을 묻지 않은 그런 성명서 역시 자신의 독단적인 발상이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감신대 교수의 21명의 명의로 발표한 시국선언문 내용 중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라고 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했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영향력이 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의 감독회는 묵과하고 단 한마디 공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년 1월 21일 서울 공덕교회에서 감리의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이라고 하는 단체가 중심하여 시국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정치적인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핵심 요지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윤석열이 흔들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지금까지 같은 맥락의 주장이나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해서 감리의 감독들은 하나같이 침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이 사실, 즉 감독회장과 교수들, 그리고 새물결과 견해를 달리하는 우리 강급위원들에게만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감리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감독회의 결정이었기에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반체제 세력의 침묵함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에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발휘함이 목회자로서 책임적인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세력이 흉행하는 한 감리의 거룩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시대적인 위기를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 30년 이상 성실하게 목회를 해온 그런 우리의 주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감독회의 결정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독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이 낭독하겠습니다. NCCK의 야누스성과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CK는 회원교단인 감리회가 매년 약 1억 3천만 원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의존도가 높은 기관임에도 최근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파송된 대의원이나 실행위원 등의 감리회 목회자 대부분이 현재 퀴어 집회 축복식에 참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출교 처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등 야누스적 얼굴을 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표방합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지난번 대통령 파면을 위한 기도에 동조한 자들입니다. 볼성산업계도 그 회원들이 지난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인용되자 당시 그 생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NCCK 회관에 모여 있던 김종생 총무를 비롯한 감리회 일부 목회자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모습까지 방영됨으로써 대통령 탄핵의 전위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좌편향적인 감리회 목회자들이 독식한 그런 NCCK와는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리회 구성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이미 지난 총회 때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퀴어 집회에 찬동하는 자들이 교묘한 논리로 장정을 유린하는 등 준동하고 있음에도 퀴어 집회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한 자들이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사회법정과 총회 재판정을 넘나들며 재판을 농락하는 형태는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일치라는 미명하에 감리회 재정 손실을 조장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며 심지어 입법 독재로 코로나 이후 노뉴멀이 된 세상에 또 다른 노뉴멀로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군대, 경찰, 방송, 언론 그리고 교회 생태 구조까지 파괴하려는 그들과 동조하는 NCCK에서 감리회는 반드시 탈퇴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잡범은 퇴출시키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에 따라 존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위법에 대하여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판결함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또한 법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전과 사범을 판결하지 않고 왔습니다. 결국 다수당이 된 야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며 급기야 온갖 악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어느 것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런 사법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데도 권력에 아부하는 판관들에 의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죄수가 되어야 할 자는 사법부가 내린 면죄부로 인해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활개치는 모습에 헌법을 준수하며 상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상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헌법대로 죄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법관은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엄히 다스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 나은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감리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자, 다음 네 가지는 우리 끝에 품함 따라서 같이 보십시다. 한 번씩만 외치십시다. 감리 감독회장은 지난 3월 27일 시국선언한 9명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해명하고 4월 1일 공개 질의서에 즉각 응답하라! 응답하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는 출교당한 3인에 대하여 1심을 확정하라! 감리회는 다수의 감리회 구성원의 뜻과는 다른 행보를 하는 NCGK 탈퇴를 즉각 선언하라! 대법원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범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리라! 2025년 4월 21일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웨슬리안 성결운동본부 이상으로 성명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